아주 작은 습관의 힘.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챕터 6.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우리 모두가 성격이 다르긴 해도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환경 아래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곤 한다. 교회에서는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고 어두운 길에서는 주변을 살피며 방어적인 태도로 행동한다. 이처럼 일반적인 변화 대부분이 내적이 아닌 외적인 환경에 따라 일어난다. 1936년 심리학자 쿠르트 레비는 강력한 함의를 담은 간단한 공식 하나를 만들었다. B=FP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관계다. 어떤 습관을 삶의 큰 부분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신호를 자주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환경이 물건으로 채워진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우리가 주변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매일 밤 1시간씩 책을 읽는 장소가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소파가 퇴근 후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맥락의 힘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을 하나 더 알려준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는 것이다. 더욱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싶은가? 더 큰 방, 옥상, 테라스, 고가의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가라. 특정 패턴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와 관계된 것, 일상적인 일을 하는 장소에서 나와라. 전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접근하기 힘들 때는 현재의 환경을 다시 설계하거나 배치해보라. 일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요리하는 공간을 분리하라. 한 공간에서는 한 가지 일만 하라. 공간을 따로 쓸 수 없다면 책을 읽는 의자, 글을 쓰는 책상, 밥을 먹는 식탁처럼 방을 활동 구역별로 나눠라. 예측 가능한 행동을 바란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습관이 쉽게 형성된다. 챕터 7. 나쁜 습관 피하기 기술. 엄청난 자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를 최소화한 사람들이다. 자제력을 발휘할 일이 무척이나 적다면 자제하기도 쉽다. 인내, 열정, 의지는 성공의 근본적인 요소이지만 이런 자질들은 더욱 규율 잡힌 사람이 아니라 더욱 규율 잡힌 환경에서 더 잘 발휘된다. 나쁜 습관을 그 근원부터 베어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접근 방식이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라든가,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이 실행안들은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배치한 것이다. 분명하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라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를 새로이 투입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더 써라. 이것이 자제력의 비밀이다. 파트 3.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챕터 8. 왜 어떤 습관은 더 하고 싶을까? 도파민의 중요성은 1954년에 부상했다.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실험을 통해 갈망과 욕구 뒤에 자리한 신경학적 과정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쥐의 뇌에 전극을 심고 도파민 분비를 차단했는데 그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삶의 의지를 잃었다. 먹지도 성행위를 하지도 어떤 것에도 열망을 드러내지 않았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비디오 게임 하기, 소셜미디어 검색처럼 고도로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이런 시각은 두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즉,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 경험에 대한 기대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유혹 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작동한다. 데이비드 프리맥 교수의 이름이 붙은 이 법칙은 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하지 않을 행동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유혹 묶기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보자. 1.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2.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모닝커피를 마신 후에 어제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해야지. 2.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은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먹고 회사로 복귀한 뒤에 고객 3명에게 전화해야지. 2. 고객 3명에게 전화한 후에 ESPN을 봐야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희망은 결과적으로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고객 3명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고대하게 만든다. 그것이 신문을 읽는 것 또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초정상 자극은 현실 세계를 강화한 것으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증가시킨다. 유혹 묶기 전략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챕터 9. 왜 주위 사람에 따라 내 습관이 변할까?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짝짓기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진다. 찰스 다윈은 역사적으로 볼 때 타인과 협력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임기응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썼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욕망 중 하나는 소속감이다. 사회적 규범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작용해 매일의 행동을 이끈다. 종종 우리는 생각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어떨 때는 기억해내지 않고도 자기 문화에 있는 습관들을 따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썼다. 사회의 관습과 삶의 행위들은 우리의 정신에 완전히 스며 있다. 우리는 특히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다. 1. 가까운 사람. 2. 다수. 3. 유력자이다. 1. 가까운 사람을 모방한다.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2. 다수를 모방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을 보고 행동 방향을 찾는다. 우리는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내적 압력을 받는다.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에 도전하는 일이 될 때 변화는 매력적이지 않다. 반대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인 것이 된다. 3. 유력자를 모방한다. 인간은 알려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한다. 우리는 자신에게 존경, 인정, 칭송, 지위를 안겨주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은 인정과 존경, 타인의 칭찬을 즐긴다. 우리는 어떤 행동이 인정, 존경, 칭찬을 가져다 준다면 그 행동의 매력을 느낀다. 챕터 10.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우리의 행동은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 그 자체, 현실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지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를 말해준다. 신경과학자들은 감정과 느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제로 결정 능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감정과 느낌이 무엇을 추구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한 동작 신호임을 말해준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나쁘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다. 요약하면 우리의 특정한 열망과 습관들은 실제 마음속 근간에 자리한 동기들을 다루는 시도다. 어떤 습관이 어떤 동기를 성공적으로 다루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난다. 긍정적인 경험과 연결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어려운 습관 역시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움직임이 제한되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저는 휠체어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휠체어는 오히려 자유를 주지요. 휠체어가 없다면 저는 침대를 떠날 수도 집을 나설 수도 없을 테니까요. 이런 관점 변화는 그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떤 습관에 관해 결함보다는 이득이 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설정하고 어떤 습관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운동에 대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일이자 도전해야 할 과업으로 여긴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이 기술을 늘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매일 자신에게 아침에 조깅하러 나가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인내심을 키우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야 라고 말해보자. 나쁜 습관의 원인을 찾고 수정하는 것의 핵심은 그것과 관계된 연상 틀을 바꾸는 것이다. 파트 4. 세 번째 법칙. 쉬워야 달라진다. 챕터 11.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그러면 된다.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어려움은 사라진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즉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